밥 먹고 사는 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때 했던 공부 중에 다행스럽게 잘했다 싶은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논고, 철학과 철학적 탐구 외 그의 저서들입니다. 저는 20대 때 철학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에게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등의 질문을 하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도돌이표 같은 질문의 굴레 속에 빠져 있었죠. 그러다가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책을 만났어요. 그는 논리학, 수학, 철학, 심리철학, 언어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20세기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 하나로 평가받아요.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의 제자가 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그의 첫 저작인 논리, 논고, 철학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으로 모든 철학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철학을 그만두고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갑니다. 가족 유사성, 말놀이 등이 있는데요. 그의 대표 철학에는요.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지루할 듯하여 관심이 가시는 분은 관련 책을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제법 어렵긴 합니다. 먼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 4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이 연결되어 있는 프로토콜에 대한 눈이 뜨입니다. 간혹 대화를 하다 보면 귀신같이 사례에 대한 비유를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타고났다고 봐요. 이 상황과 저 상황을 연결시킨다는 것은 상황에 대한 뼈대를 안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재주가 있었는데 단지 독특하다 정도로 스스로를 매겼어요. 그리고 이런 원리에 대해 왜 그런지 말할 수 있게 된 근거가 이 책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내가 개발자고 세상을 시뮬레이션화 시키려면 언어 철학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세계를 구조화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언어 철학 마스터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가 있다는 게 따라옵니다. 단편적인 이미지를 상상하는 게 아닌 주체적인 생각들 말이에요. 대개 모르는 정보를 접할 때 무턱대고 접근을 했거든요. 이를테면 강의를 보던가 혹은 물건을 살 때 어떤 정보를 찾던가 할 때 말이죠. 그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어떤 철학을 이제 이해를 하고 세상을 보게 된 이후에는 단어의 쓰임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가서 단어가 어떤 거를 단어로 여길 건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 메타 언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해가 한 번에 돼요. 그리고 이해를 확장할 수 있고요. 디테일한 단어가 많은 만큼 생각도 촘촘해지고 풍성한 단어가 많은 만큼 생각도 확장됩니다. 기존의 철학적 논쟁은 정의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함에 파생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쓰는 단어를 합의를 해야만 진정한 올바른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철학적 논쟁을 종식시켰어요. 그리고 명증적으로 말할 수 없는 내용들, 즉 신의 영역이라든지 그런 사례에 대해선 침묵하라고 합니다.
가끔 말싸움하거나 회의 때 보면 서로 단어를 다른 뜻으로 쓰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가만히 상대가 어떤 맥락에서 저 단어를 쓰는지 관찰해야만 소통이 됩니다. 논리 논고 철학에서 핵심 중 하나가 그 유명한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침묵입니다. 하지만 후기에 들어서 철학적 탐구라는 책에서 자신의 논지를 부정합니다. 즉, 말이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논지를 다시 부정한다는 게 대단한 용기와 겸손인 듯 싶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 논지가 맞다 틀리다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려웠나 보긴 합니다. 만약 정의될 수 없는 단어라도 그 단어에 따른 사례들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령 종교적 행위가 대표적인 것이겠죠. 그게 신이 있다 없다를 가정하지는 않아요. 단지 정의될 수 없는 명제라도 그 명제로 사람들이 행위를 하고 어떤 쓰고 있다면 의미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원 이야기를 하면 재밌어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컬트 취급받는 게 흔하죠. 그런데 10차원, 11차원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다고 가정하고 관련된 논문이 나오고 그에 따라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것,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소설도 쓰고 있을 수 있고요. 영화도 제작할 수도 있겠죠.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나요?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모두 다를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한다라고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세상은 정의되지 않는 서로의 사전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 속에 오해와 곡해, 굴절도 생기죠. 하지만 살아감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책인데요. 지금 집에 있는 거는 논리, 논고, 철학밖에 없네요. 다른 저서들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책은 굉장히 이게 부피가 작아요. 부피가 작은데 이 책에 대한 해제,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혹은 이 책을 다루는 책들이 더 방대합니다. 분량이. 그만큼 굉장히 얇게 압축적으로 쓰여진 글들인데 거기에 담긴 내용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번 영상에 이 외에도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을 참고해서 직접 보는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이 비트겐슈타인을 보고 가장 천재에 가까운 표본이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그의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천재적인 발상이 어떤 건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진이었습니다.